소장은 BTS 빌보드 1위를 축하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마스크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방역 위생 동참을 얘기합니다. 그가 첨부한 7초짜리 영상에는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파이팅이라 전하는 BTS 멤버 제이홉과 마스크를 쓴 나머지 멤버들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거브러 여수스 회장은 빌보드 핫백 1위 아티스트를 잘 따릅시다. 코 위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파이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BTS 지민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려면 모두가 함께 책임감 갖고 힘합쳐서 도와줘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거브러 여수스 WHO 총장은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라면 이 감염병 대유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면서 좋은 음악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줘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전에도 BTS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은 중국 코로나를 덮어서 전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BTS 빌보드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등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BTS가 마스크를 쓰자고 하면 많은 이들이 말을 잘 듣기는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BTS는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BTS가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각종 매체에서 일제히 보도되면서 K-팝의 위력을 피부로 실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1963년에 사카모토 큐의 위를 보고 걷자가 1위를 한 적이 있었고 아시아 유일 일본의 빌보드 1위 가수라면서 오랜 기간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 들어 한국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급기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기록하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은 반일 국가의 정책 사업에 불과한데 왜 일본 뉴스에 나오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각종 포털에 한국의 좋은 소식에는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기사에 관해서 악플이 주를 이루지만 BTS 기사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선 대부분 베스트 댓글은 BTS에 관한 칭찬으로 이러한 아티스트는 세계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BTS에 관한 극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팬들이 올린 댓글로 보이는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BTS가 1위한 것을 축하한다는 기사에 독특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로 병역 면제에 관한 댓글이 주를 이루며 일대 BTS 병역 면제 운동이 벌어진 것인데요. 일본 팬들은 문 대통령은 BTS 병역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어도 병역을 상당히 연기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스트 댓글 1위에 오른 일본 네티즌은 이 정도의 대단한 기세의 아이돌은 없었는데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징병을 면제하는 것이 좋다. 연예인들이 2년 넘게 활동을 못하면 치명적이다 라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과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꼭 병역이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BTS의 일본 팬인 일본 아미들조차도 BTS가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운데 병역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나선 것입니다. 보통의 일본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나 BTS가 외교관들도 수용할 수 없는 한일 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BTS 병역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됐으나 빌보드 핫백 1위를 하자 내친 김에 아예 병역을 면제시키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서 BTS의 병역을 면제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당국에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는 되고 예술계는 점점 더 군면제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어느 때보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BTS의 군면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콩쿠르 2위 입상자들도 면제를 받는 상황에 그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빌보드 핫백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메모드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도 보입니다. BTS가 이번 빌보드 차트 1위로 인한 경제 효과는 대략 2조 원 이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계에서는 BTS가 빌보드 차트 핫백 1위를 한 것이 일회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마카레나와 같은 상위권에 들어간 곡들은 곡 자체가 인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BTS의 경우에는 가수 자체가 인정을 받고 꾸준하게 상위권 차트에 오르내리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라디오에 지속적으로 방송되면서 인정을 받고 1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가수 자체가 관심을 받으며 신곡이 나오면 또 1등 혹은 상위권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TS는 그래미상까지 노려볼 수 있고 가수로서는 거의 모든 타이틀을 갖는 셈입니다. 결국 상당한 수준의 수입도 보장받게 되는데 멤버 진의 군입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가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합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의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e스포츠 선수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문체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직업군에서도 형평성을 들고 나올 수 있어서 BTS의 병역 면제가 현실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BTS는 새로운 기네스 기록도 세웠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곡 다이너마이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 3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록이 계속 해당 기록을 갈아치우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BTS는 블랙핑크와 해당 분야에서 신기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POP 그룹 유튜브 뮤직비디오로도 등재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24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1억 110만 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 3개 부분의 기네스 세계 기록은 블랙핑크가 올해 6월 발매한 How You Like That이 갖고 있었습니다. How You Like That 전에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는 K-POP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번갈아서 기록을 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한 독립의 날이 오늘로써 75번째를 맞았다. 지난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며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빛을 되찾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선의 독립은 미국 덕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물론 독립에 미국의 힘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자칫 1910년 경술국치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독립운동의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야욕이 드러난 직후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1905년을 산약이 체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신라왕성대곡을 집필했다가 일제에 체포된 장지연 열사를 시작으로 유한용을 처단하려다 치명상을 입히는데 그쳤던 이재명 의사가 대표적이다. 경술국치 직전인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했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립을 향한 우리 선조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1919년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이 벌어져 일제를 당혹케 했다. 1920년에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거친 바람과 싸우며 훈련하던 독립군이 김좌진 장군의 지휘 아래 일본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 이외에도 우리말을 지키려던 조선어 학회,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등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오늘 하루만큼은 경건하게 독립을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목포국 학원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정신광복 K-스피릿 축제를 8월 14일 오후 5시 목포 장미의 거리 시계탑에서 개최했다. 전남국 학원이 주최하고 목포국 학원이 주관한 이날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명단 작성 등을 지켰다. 이 축제는 목포시가 후원했다. 이 기념 행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보여준 단군 시대부터 이어온 한국인의 위대한 홍익 DNA를 말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광복절 성명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함께 한 독립군들의 이야기, 무명 독립군 이야기, 1920년 3월 1일 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7인의 여성 독립군의 대한이 살았다. 함께 부르기, 안중근 의사가 쓴 일본이 지은 15가지 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독립군의 아버지 나철 선생의 예언시, 민족의 큰 스승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퍼포먼스와 영상으로 이어갔다. 모두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에서 단군의 자손이다를 외치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를 힘차게 외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6살 아이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한 어머니는 아이한테 이런 행사를 보게 해서 의미 있는 광복절이었다 라고 말했다. 무명독립 투사로 함께 했던 시민은 그때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가슴 뭉클한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여성 독립군으로 참여한 시민은 1920년 3월 1일 감옥에서 불렀다는 대한독립 만세와 대한이 살아있다를 부르며 우리 역사가 얼마나 값진가를 체험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초학생과 중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늘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오늘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공감하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광복절 75주년 정신광복 K-스피릿 축제는 국학원을 주지로 목포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8월 15일 오후 3시에서 4시 10분까지 국학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남겨줬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대한 자연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주구권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 10조를 언급하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수출 규제 위기도 국민과 함께 이겨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각오한 바 있다. 또한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정신은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이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개개인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